만약 당신의 이름이 누군가의 죽음 옆에서 발견된다면 당신은 끝까지 무죄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지은호는 손에 쥔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첫 희생자의 가방에서 나온 계약서, 그 안에 적힌 계좌 이체 내역 속 이름은 분명히 지강호였거든요. 순간 은호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강호야, 이게 뭐야? 내 이름이 왜 여기 있냐고. 강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니 겨우 입을 열었죠. 나 진짜 몰랐는데요. 그냥 돈 좀 빌려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은. 은호는 믿고 싶었지만 종이에 찍힌 이름은 너무 선명했어요. 믿음과 의심이 뒤엉켜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이지혁은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계약서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빈 문서가 아니야. 강호 씨 이름이 이렇게 공식 서류에 들어갔다면 누군가 일부러 넣은 거야. 그럼 문제는 왜 하필 강호였느냐는 거지. 지혁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고 은호는 동생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지강호가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요, 그냥 알바처럼 부탁받았는데요. 계약서 봉투만 전달하면 소정의 사례비 준다고 그게 뭐가 큰일인지 진짜 몰랐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는데요. 끄덕임 속에 경계가 묻어 있었어요. 강호 씨, 마지막에 봉투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기억해야 해요.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장소나 냄새, 말투, 별것 아닌 단서라도 다 꺼내주세요. 정순이는 의자를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강호야, 엄마가 너 믿고 싶은데 엄마 마음이 너무 무서워. 우리 은호에 끌어안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까지 오는 거니? 지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고요. 강호 말 천천히 듣고 정리하자고요. 선배, 메모 좀 해주세요. 저는 강호 기억 끌어낼게요. 그 순간 박성재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죠. 내가 질문해도 되겠니? 강호야, 전화는 어떤 번호로 왔고 상대는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했니? 항상 다른 번호였는데요. 소개는 후원팀이라고 했습니다. 문화 관련 후원팀이라고요. 지역의 눈빛이 잠깐 번쩍했어요. 문화 후원 역시 반복해서 등장하는 키워드네요. 그리고 공증이 같이 붙어 다녀요. 금액 이동, 공증, 문화 후원. 지역은 계약서 여백의 작은 스탬프를 가리켰습니다. 이 마크, 재단 계열에서 쓰는 세컨드 스탬프 같네요. 진짜가 아니라 내부 작업용. 이건 일반인 눈엔 안 보이는 용도인데 강호 씨가 이걸 들고 다녔다. 정적이 흘렀고 모두의 시선이 한 지점으로 모였어요. 고성이. 지은호가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섣불리 단정하면 안 돼요. 고성의 이름은 여기저기서 들리긴 했는데 증거 없이 몰면 우리도 똑같이 되풀이하는 거예요. 성재가 한 박자 늦게 거들었죠. 맞다. 그리고 우리 집 쪽 문화 후원 라인은 아버지 쪽 직속이야. 엄마가 개입하는 일도 있지만 최종 결제는 대부분 아버지. 지역이 성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말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재, 너 사실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 성재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치채기 싫었는데 자꾸만 표정이 나를 잡아 끌더라. 우리 아버지 표정이요. 무언가를 감추는 표정. 그날 밤 세 사람은 은호의 카페 창가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침묵을 나눴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가 내렸고 물방울이 빛을 잘게 부서뜨렸죠. 은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요, 누가 잘해주느냐보다 누가 같은 쪽을 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지금은 같은 쪽을 봐야 할 때 같고요. 선배, 성재씨, 우리 같은 쪽을 보자고요. 진실 쪽. 지역은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죠. 좋다. 난 진실 쪽. 성재도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붙었습니다. 나도. 비겁해지지 않겠다. 그 대화가 끝나갈 무렵 카페 반대편에 앉아있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볼캡을 눌러 쓴 채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 2장을 찢어버리고 그대로 사라졌어요. 그가 지나간 자리엔 커피 향보다 진한 향수 냄새가 겹겹이 남아있었는데요. 그 향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지강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죠. 은호 누나, 그 냄새 이 냄새요. 전화하던 사람이 이런 냄새 풍겼어요. 약간 달고 머리 아프게 강한 거. 지역의 시선이 좁아졌습니다. 그럼 냄새도 단서가 되겠네요.
향수 매장 CCTV 영수증 발행 시간. 그날 새벽 지혁은 회사 동료에게 합법적인 범위에서 도움을 요청했고 은호는 카페 POS 기록과 주변 상가 시간대를 맞춰 타임라인을 세웠습니다. 성재는 자신의 집안 쪽 문화 후원 라인의 실무자 이름을 손에 쥐고 하나씩 전화를 돌렸죠. 다음날 오후 3색의 퍼즐 조각이 한 점에서 맞물렸습니다. 후원팀 외주 실무자 한 명이 밤사이 사라졌고 그가 마지막으로 찍힌 CCTV에는 볼캡 남자와 같은 향수병이 포장된 쇼핑백이 보였다는 사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쇼핑백의 카드 명세서에는 박진석 계열 협력법인이 찍혀 있었어요. 증거가 모이네요. 지혁이 짧게 말했어요. 성재는 오래 숨을 고른 뒤 답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묻겠다. 하지만 혹시라도. 성재야. 지혁이 눈을 들었습니다. 물으러 가는 너를 혼자 보내진 않겠다. 은호는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리고 듣기만 하지 말고 녹음을 해요. 당신에겐 아버지지만 타인에겐 권력이니까요. 박진석의 집무실은 늘 번개처럼 빠르게 결론이 나오는 공간이었는데요. 그날만은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아버지, 문화후원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철을 덮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일은 일이고 가족은 가족이다. 내가 여기에 가족 얼굴로 들어왔으면 일 얘기는 그만해라. 성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족 얼굴로 묻겠습니다. 첫 희생자와 연결된 후원 라인, 아버지 결제 맞습니까? 잠깐의 침묵. 그리고 낮고 짧은 대답. 그렇다. 지혁의 심박이 순간 빨라졌습니다. 옆에서 은우가 손을 꼭 쥐었는데요. 그 힘이 놀랍도록 단단했어요. 성재는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왜요? 왜 이런 방식을 쓰셨어요? 박진석의 음성은 건조했는데요. 건조함 뒤엔 세상을 너무 오래 본 사람의 피로가 묻어 있었죠. 세상은 깨끗하게 굴러가지 않는다. 내가 동정하는 사람도 너를 칭찬하는 사람도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 나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택했을 뿐이다. 우리요? 그 우리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요? 엄마요? 영나요? 아니면 아버지 혼자요? 성재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그런 우리 속에서 자랐는데요. 너무 추웠어요. 그 말에 박진석의 안광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세 자리를 바로 잡았죠.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그건 약점이다. 지혁이 처음으로 말을 보탰어요. 사장님, 약점은 숨길수록 더 커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통제보다 정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멈추셔야 합니다.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뜨더니 지혁을 훑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곁에 있는 이유는 실력 때문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너의 눈빛은 설교를 닮았다. 저는요, 사장님 아들이랑 평생 친구로 지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멈추자고 권하는 겁니다. 성재가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려면요. 그때 박진석의 폰이 울렸죠. 짧은 통화 끝에 박진석이 던진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카페? 불이 났다고? 은호의 표정이 사냥개처럼 날카로워졌어요. 제 카페요? 지금요? 모두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박진석이 뒤를 향해 짧게 말했어요. 성재야, 일단 사람이나 살려라. 일은 나중이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진심이었고 동시에 계산이었어요. 성재는 대답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지혁과 은호도 숨을 몰아쉬며 뒤를 따랐죠. 카페 앞엔 이미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출입문 안쪽에서 작은 폭발음이 한 번, 더 크게 한 번 터졌죠. 이지환이 사람들을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뒤로요. 더 뒤로. 은호씨,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에 사람 있어요. 은호가 외쳤고 이지환이 고개를 저었어요. 소방 들어갔습니다. 기다려요. 하지만 기다림은 늘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성재가 재빠르게 옆문을 꿰뚫었고 비상구 레버를 걷어찼죠. 안쪽은 이미 뜨겁게 달궈져 있었는데요. 성재는 제 하나도 밟지 않겠다는 듯 일직선으로 안쪽 테이블을 향해 뛰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림자 하나. 성재는 몸을 굽혀 그 사람을 업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지혁이 안으로 뛰어들어와 손전등으로 길을 열었고
두 사람은 숨을 참으며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들것 위에 실린 남자의 볼캡이 벗겨지며 굴러갔고 굳어있던 지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냄새요. 그 사람 맞습니다. 의식이 조금 돌아온 남자가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에요. 제가 시킨 거 아니고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남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시 깊은 의식 저편으로 가라앉았죠. 소방이 불길을 거의 잡아갈 무렵 지역은 화재 감식관에게 짧게 묻고 짧게 들었습니다. 발화지점이 비정상입니다. 전기 합성 같지만 원인을 유도한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불을 이용해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뜻이었죠.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카페르료 그냥 가게가 아니라 제 하루가 숨쉬는 곳인데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호야,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미안하다. 지역이 눈을 들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지금은 배우자. 불이 난 이유와 누가 이 타이밍을 골랐는지부터. 그날 밤 네 사람 지역은 오성재지와는 지역의 사무실 한쪽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걸렸고 사건의 축이 굵은 마커로 그려졌죠. 문화후원 라인 공증 일정, 첫 희생자 계좌 흐름, 강호 전달 루트, 볼캡 남자 향수 협력법인 결제, 카페 방화 의심 실무자 실종. 지역이 보드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다 꿰어보면 배우는 권력 라인이 맞아요. 고성애 쪽이든 박진석 쪽이든 혹은 둘 다든. 하지만 누가 최종 버튼을 눌렀나는 아직 모릅니다. 성재가 한숨을 짧게 내쉬었어요. 아버지는 오늘 사람이나 살려라라고 했어. 그 말만큼은 진심 같았어. 그런데 왜 자꾸 저 말을 믿기가 어렵지? 은호가 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랑 믿어도 되는 현실은 달라요. 성재 씨가 믿고 싶은 마음은 알아요. 근데 우리는요, 증거를 믿어야 해요. 오늘 불도 증거를 태우려는 시도였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이수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나 그 사람 알겠는데요. 예전에 나한테 접근하던 완벽한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가 쓰던 향이랑 오늘 뉴스 화면에서 본 구조된 남자 향이 비슷합니다. 카드 명세서 뒤져보니 그 남자 재단 계열 파티에 자주 출입한 기록이 있어요. 지역이 즉시 대답했어요. 수빈아, 그 영수증과 메시지, 백업 전부 보관해. 그리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다시 연락하면 가짜 약속 잡아. 우리가 받으러 갈게. 네, 오빠. 이번엔요, 내가 바보처럼 굴지 않을 거예요. 이통신 로고와 카드 명세서, 향수 매장의 멤버십 이동 기록이 모이자 그 남자의 실루엣이 거의 인물 사진처럼 또렷해졌습니다. 후원팀 외주로 뛰던 바깥 일감맨 말단이지만 핵심을 잇는 전달자. 그리고 그 전달자 뒤에 선 사람의 그림자. 지역이 조용히 결론을 내렸어요. 윗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선이 오늘 우리를 시험했어요. 불은 경고고요. 왜 경고를 해요? 그냥 끝내버리지 왜요? 은호의 질문에 성재가 답을 찾았습니다. 우릴 얕봤거나 혹은 우리 안에서 누가 무너지는지 보려는 거야. 바로 그때 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받자마자 들려온 말은 의외로 짧았죠. 내일 아침 너 혼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거라. 통화가 끝나고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이 조용히 말했어요. 가자. 나랑 은호도 같이 간다. 아버지가 혼자 오라고 했어. 성재가 고개를 저었고 지역은 고개를 가로저었죠. 너 혼자 보내면 나는 평생 후회한다. 다음 날 아침 지하 주차장은 서늘했어요. 차 한 대가 불빛을 끊어놓은 그늘에 서 있었고 박진석이 차 옆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작은 봉투 하나. 이건 내가 지금부터 보지 않아야 할 것들이다. 박진석이 건넸고 성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전 절대 모르는 척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서 누군가의 하루를 태우는 건 그건요, 제가 싫어하는 우리예요. 박진석이 처음으로 낮은 신음 같은 숨을 내쉬었죠. 너는 나보다 좋은 세상을 믿는구나. 그런데 내가 믿는 그 세상은 너 같은 아이들을 너무 쉽게 부순다. 지역이 옆에서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사장님,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박성재라는 사람, 그 사람의 눈빛을요. 말이 끝난 그 순간 다른 방향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고성기였습니다.
고성이는 짧게만 말했죠. 진석 씨, 지금 이 대화 녹음되고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고성이에게로 꽂혔고 박진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누가? 당신이 고용한 실무자요. 어젯밤에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요. 이유요? 당신이 그를 말단이라고 불렀거든요. 의미가 복잡하게 뒤틀렸습니다. 고성이는 완전한 배우가 아니었고 배우의 배우를 겨냥해 역으로 기록을 쥔 사람이었어요. 성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아니 고성의 부인. 그러면 왜 지금까지 침묵하셨어요? 누구 편을 설 것인지 정리하느라요. 고성이는 짧게 웃었습니다. 나는 우리 편이 갖춰진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집착으로 보이면 오늘만큼은 집착도 효용이 있겠죠. 그 말과 동시에 지상 출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깜빡이며 내려왔고 지하 주차장 기둥 뒤편에서 두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협력법인의 실무자와 볼캠 남자. 전날 구조됐던 남자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전 이제 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지역이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덮는 게 아니라 푸는 겁니다. 공증은 서류에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도 한다고요. 누가 누구를 지키는지 오늘부터 우리는 그걸 증명할 거예요. 은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제 하루를 태운 사람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예요. 저는요, 도망 안 가요. 성재가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동시에 내가 선택한 우리의 사람이야. 오늘은 그 두 문장을 같은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오래, 정말 오래 침묵했어요.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믿는 세상의 방식으로 한번 증명해봐라. 내가 배운 방식보다 나을지 어디 보자. 그 말은 도전이면서 동시에 오래된 사람의 항복처럼 들렸습니다. 단지 그 항복이 완전한 항복일지 또 다른 수의 시작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채로요.